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엄청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5%, 코스닥 5% 하락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12%, 일본도 한 9% 하락한 것 같고요. 증시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안타깝지만, 어떡합니까,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의거해서 전 세계가 이제 공포의 도가니로 빠졌는데요. 팬데믹 때 3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때만큼이 아니지만 그때 버금가는 만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만간 올라갈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그 미국에 무역협상 하자. 미국에 대해서 관세 다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섰는데, 그러면서 한 50여 개국이 미 행정부에 관세 협정을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2, 3주 정도 관세를 시작을 하겠다. 9일부터 발효되는 관세 2, 3일 정도 시행하고 나면서 천천히 협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갑의 입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갑질. 트럼프의 갑질은 어디다가 제소를 해야 돼? 할 데가 없네. 원래는 WTO에 해야 되죠. WTO 자체도 힘이 없잖아. 워낙 트럼프의 갑질이 심하니까 갑질을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유럽하고 미국이 모두 이상적으로는 관세가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어 유럽과 북미 사이에 자유무역지대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데 합의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돼야 되죠. 트럼프가 무역 적자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트럼프가 무역 적자에 대해서 관세를 부긴 거니까 본인들의 수출액 대비 수출액이 예를 들면 100억이라면 100억 달러라면 본인들이 200억을 수입해. 그러면 이게 무역 적자 100억이야. 100억이니까 200억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적자가 100억이니까 100억에 나누기 2해서 이번에 관세율을 때린 거야. 50%니까 얘는 25% 관세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관세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한 나라씩 협상을 했어야 되잖아. 무역 협상을.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하게 25%에서 35% 상호 관세를 때려놓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니 전 세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죠. 트럼프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이제 젠틀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했어야죠. 원래 트럼프가 거기 미국 행정부에 있지 않으면 그죠? 행정부가 미쳤구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요. 조만간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각에서 4월 말일 날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페이크 뉴스라고 썼어. 조만간에 일론 머스크가 돌아온다. 그래, 그것 때문에 참 테슬라 증시가 5%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페이크 뉴스라고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거 보고 이제 제 영상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돌아온다는 영상 찍었더니만은 아니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영상을 찍냐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페이크 뉴스가 아니었어. 일론 머스크가 왜 페이크 뉴스라고 달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몰랐을 리는 없어. 근데 페이크 뉴스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특별 정부 직원은 130일만 가능하대. 연중. 그래서 얘는 5월 30일 날까지 5월 말일까지 끝나.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만료돼. 얘가 돌아갈 거야. 4월 말이나 5월 말이나 그게 그거잖아. 어차피 조만간 돌아올 거잖아. 돌아올 기대감이 있으면 증시가 올랐어야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페이크 뉴스라 소리만 안 했으면 주가는 좀 더 좀 더 강세를 띌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페이크 뉴스 아닙니다. 이제 5월 말에서 6월까지 돌아오겠다. 그럼 이 뉴스는 뭐냐? 돌아가더라도 비공식적인 역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야. 그건 그냥 조언하는 거겠지 JP 모건에서 전례 없는 브랜드 손상으로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내렸어요. 매출 추세가 예상보다 더 나쁘고 전례 없는 브랜드 손상이 확인되어 우리는 수익 추정치는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인도량 전망에 근거한다. 부분적으로 인도량이 낮아졌으니까 수익이 낮아질 거라는 거지. 2025년 2분기 인도량은 기존 41만 8천 대에서 40만 4천 대로 2025년 전체 올해 177만 5천 대에서 171만 대로 2026년은 202만 대에서 197만 대로 줄였다. 일단은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짜리 저가형 모델이 2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로보택시도 막 출시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로보택시 로봇 사업을 인도량으로 계산 안 할까? 자체 직접 운영을 하는 거니까. 어떤 사업자가 나오면 우버나 이런 데서 사업자가 나온다면 또 인도량으로 잡아야 되나? 뭐 그건 잘 모르겠어, 상황이. 어찌됐든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면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반영된 수치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요거 반댈세, JP모건의 반댈세라는 김영우 원장 반대입니다. 테슬라 강세인데 브랜드 위기 이후로 목표가 인하했다. 이제 대나이브즈가 테슬라에 대해서 강세주의자잖아요. 끊임없이 강세주의자였는데 그래서 목표 가격이 550달러를 유지했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열받았어. 그래서 이코노믹 아마겟돈, 지옥의 문이 열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315달러로 낮췄지.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10%나 하락했지. 이 분석가는 43% 인하가 550달러에서 43% 목표 주가를 인하해서 315달러로 낮췄대요. 일론 머스크가 초래한 본격적인 브랜드 위기의 결과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와 결합하여 두 가지가 테슬라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냈다. 안 그래도 브랜드 위기가 왔는데 관세 부과를 때려버리니까 더 많이 내렸다는 건데, 그나마 관세 부과 아니었으면, 테슬라만 내렸으면 욕을 얼마나 뒤지게 얻어먹을 뻔했어. 트럼프가 전쟁을 펼치는 바람에 슬쩍 묻어가는 거지.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 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래 고객 기반의 최소 10%를 이룰 수 있다. 10%는 순식간에 줄었다가 유럽은 20% 이상일 거다. 이 유럽은 뭐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을 자꾸 해서 그래. 요거는 이제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새로운 모델 제품이 처음 출시할 때 한정 수량으로 먼저 만들어지는 초기 모델이 런치 시리즈인가 봐요. 종종 특별한 마감, 약간 고급 소재, 특별 배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희소성이 있는가 봐. 그래서 런치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 이제는 정규 라인에서 대량 생산되는 일반 모델이 나오기를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또 판매량이 많이 늘겠죠. 새로운 모델 넌 런칭 시리즈. 테슬라가 미국에서 새로운 모델 Y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런치 시리즈 에디션만 제공했었는데, 이번에는 넌 런치 시리즈를 판매하겠다. 유럽에서 감독 중이며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에 런칭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에서 이제 런칭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테슬라 판매 현황이겠죠. 테슬라 자동차 시장은 몇 달 동안 크게 바뀌었다. 유럽의 모든 국가가 아직 3월 판매량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록은 전체가 아니다. 이게 2024년 1분기, 이게 2025년 1분기. 영국만 유일하게 2025년 1분기가 더 많이 팔렸어요. 프랑스는 전년 대비 훨씬 작게 팔렸죠. 독일은 반이 더 깎였네요. 노르웨이 소폭 차이 나고, 이탈리아는 비슷하고, 네덜란드 왕창 깎이고, 스페인 비슷하고, 벨기에 왕창 깎이고. 이 편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인구 10만 명당 테슬라 판매 대수야. 인구 10만 명당 10대 파는, 인구 10만 명당 20대, 인구 10만 명당 70대. 그 다음에 얘는 테슬라 절대 판매량이야. 그래서 인구가 있고 10만 명당이 있겠지. 10만 명당. 10만 명당 70대 파는 나라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0만 명당 70대나 팔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지. 하지만 노르웨이의 인구가 작아. 인구가 작으니까 절대 수치가 크진 않아. 자, 그러면 영국은 10만 명당 20대가 팔리는 나라인데 절대 수치가 가장 많아. 요게 이제 13만 대, 12만 5천 대, 13만 대 이렇게 팔린 거지, 영국이. 인구가 좀 꽤 많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 10만 명당 10대 팔려. 그러니까 테슬라는 프랑스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거지. 인기가 없는데 뭐 인구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 7만 대 팔리는 것 같아. 7만 대. 독일은 10만 명당 5만 대 팔려. 5만 대. 10만 명당 5만 대. 제일 적게 팔리는데 절대 수치는 5천 대 팔렸어. 독일은 공장도 세워줬는데 왜 인기가 없는 거야? 자, 요거는 영국 1, 2, 3, 4 분기잖아요. 분기. 2025년 1분기가 2024년 1분기보다 더 늘었어. 더 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은 3월에 테슬라 판매량 7,164대와 3월에 7,164대.
이게 2025년이니까 시장 점유율 2%를 보고했다. 전기차 보급률은 19.4%인데 테슬라는 이 부분에서 10%를 차지했다. 이 표는 누적. 이게 누적이란 뜻이에요. 여기네, 여기 있네, 여기. 누적으로 영국은 좋다. 하지만 유럽 다른 나라들은 나쁘겠죠. 좋지 않겠죠. 유럽에서는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주간, 마지막 주간이겠지. 4,200대를 팔았네. 위크 오브 위크야. 전주 대비 6.6% 올랐어.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이 팔린 거야, 이게. 4,200대가. 그 다음에 13주 분기는, 13주가 1분기, 한 개 분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쿼터 오브 쿼터. 전 분기 대비는 마이너스 38%. 작년 4분기 엄청 많이 팔았잖아. 덤핑도 막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작년 4분기 대비는 많이 줄었고, 전년 대비는 25% 줄었고. 그래서 이거는 1월, YTD는 year to date야.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월 현재부터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는 마이너스 25% 줄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25% 줄었다. 누적도 제일 적죠. 32,000대. 역대로 꼴찌냐, 꼴찌. 이제 그거는 리프레시 모델 Y가 없었고 불매운동 이런 것도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 조금 있었을 겁니다. 이 편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뭐 그닥 복잡한 건 아니야. 보이기만 복잡해 보이는 거야. 추정치 대비 이제 이거는 프로이 유명한 애널리스트고 요거는 이제 컨센서스.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 인도량과 추정치. 이것들에 비해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있냐 뭐 이런 거예요. 2022년 4분기는 이게 컨센서스보다 더 줄었죠. 컨센서스가 여기인데 얘가 실제 인도량과 그 추정치의 차이가 더 작잖아.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 12% 하락한 적이 있다. 2022년 4분기 뭐 그런 얘기고요. 2024년 2분기로 따진다면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나왔어. 주가가 10% 올랐다. 지금은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 현저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5% 올랐다. 5% 올랐는데 이거 통계집 만들 때 5% 올랐는데 지금 뭐예요? 5% 내리고 10% 내려서 내렸다고도 할 수 없어. 이 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이틀 동안 급락한 게 반영이 안 된 거지. 요거는 테슬라의 그로스 프로핏이니까 순마진이지, 순마진. 여기까지가 자동차 판매량 2024년 4분기. 요거 에너지 판매량, 요거 자율주행 뭐 그런 거겠죠. 에너지, 테슬라 에너지 스토리지 10기가와트 그 역대급 2024년 1분기보다 훨씬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에너지 스토리지는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메가팩. 테슬라는 2025년 1분기에 36만 2천 대를 생산해서 33만 6천 대를 인도했다. 생각보다 충격이었죠, 이거. 요거는 이제 그 테슬라 토탈 인도량, 지금까지 토탈 인도량 800만 대의 근사치, 2025년 1분기까지 거의 800만 대의 근사치로 딜리버리 했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테슬라 기가베를린 모델 Y 50만 대 생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기가베를린은 2020년 3월 22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 시설은 50만 대 모델 Y를 생산하는데 1100일이 조금 넘게 걸렸다. 기가 상하이와 다른 시설만큼 빠르지 않지만 기가 베를린이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량이 귀한 것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기가 상하이는 규모가 훨씬 커요. 기가 베를린보다 규모가 더 커. 그 다음에 기가 상하이는 모델 3와 모델 Y를 만들고 여기 기가 베를린은 모델 Y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이정표를 세웠다. 모델 Y의 배송은 중국보다 유럽에서 9일 늦게 시작되었다. 베를린 공장 램프업도 상하이보다 더 느린 것 같다. 상하이의 완전 생산에 가까워졌으며 유럽은 완전 생산은 4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부터 유럽에서 새로운 모델 Y 배송이 시작됐다. 조금 늦네, 한 발 늦네요. 요게 이제 포장지가 덮어 씌워진 모델 Y예요. 요거 영상 틀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이거 보면서 영상 틀어드릴게요. 편집하면서 틀어드릴게요. 이랬는데 까먹고 영상을 안 틀어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편집하다 보니까. 테슬라 4680 배터리 셀 생산에
중요한 이전표. 최근 몇 주 동안 4680 배터리 셀의 중요한 이전표를 강조하며 하드웨어를 위한 텍사스 제조팀이 외부 공급업체의 비용 효율성을 앞지르는데 충분할 정도로 생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셀 제조 책임자인 마이클 길포이가 회의 후 다시 언급했듯이 그 중에 하나는 회사의 자체 4680 배터리 셀이 킬로와트당 생산되는 가장 저렴한 배터리 셀이라는 자리를 차지했다. 가장 저렴한 배터리 셀을 만들었네요. 4680 배터리. 하여간 뭐 대단해, 그죠? 다 배터리도 지들이 만들어버리고. 그럼 LG 엔소라고 뭐지? 그 파나소닉 이런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LG 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여러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4680 배터리를 공급받지만 회사는 몇 년 동안 셀의 자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래서 가장 싸게 만들었다는 거지. 9월에 공식적으로 4680 배터리 셀 1억 개를 생산하여 이정표를 달성했으며 작년 6월에는 5천만 개를 돌파했다. 길포이가 배터리 셀 디렉터의 책임자인가 봐요. 테슬라의 킬로와트당 가장 낮은 비용으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팀이 이루어졌다. 우리 팀의 끈기, 결단력, 열정은 우리 사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 믿기 힘들 정도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년에는 건식 배터리 전국 제조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큰 이정표들이 있을 것이다. 비용 효율성 또한 더욱 향상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하루빨리 관세가 0%인 자유무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분기에 실적이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저가형 모델이 2분기 내에 나온다 그랬고, 로보택시가 6월 달에 출시가 된다 그랬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는 무역협상 한대잖아요. 지금 50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 하자고 했는데, 큰 갑질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정신은 기대감이 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세 협정에 임하겠다 그러면 뭐 해결 기대감에 증시가 반등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빠르면 이제 이번 주 안에 뉴욕 증시가 반등 나올 거로 보고요. 늦어도 다음 주는 나오겠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